분명히 지금도 이 시점이 뭔가 2, 3년 후에 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일 좋은 회사 사세요. 자, 오늘 이제 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면 이제 화장실 가거든요. 예. 근데 오늘 안 갔다 왔어. 아, 장이 지금 좀 벌써 뭔가 약간 지금 안 갔다 오면 이 촬영을 또 김작가팀한테 길게 하잖아. 싸신 거 아니죠? 잠깐 화장실 좀 네. 갔다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님이 화장실에 가셔서 제가 함께하게 됐는데요. 너 누구냐 하실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게 된 박하윤입니다. 앞으로 뭐 화장실에 가시거나 좀 김 작가님이 아프시다면 제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아우, 제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 장 트러블이 계속 심했으면 좋겠네요. 매일매일. 그러니까요. 그럼 저도 매일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디피님 저는 한번 네.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영상 한번 봤는데 네네. 진짜 1,300만 원으로 네네. 수십억 원의 자산을 일구시고 아, 그렇죠. 지금 팅자팅자 노신다고. 진짜 놀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예요? 부럽죠? 네. 진짜예요.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계시는데 네네네. 우와, 이게 진짜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단점이 너무 오래 걸려요. 몇 년 하셨어요? 제가 지금 19년. 네, 제가.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엄청 오래됐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방법이 너무 좋은데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니들은 못한다, 그죠? 나만 한다. 그럼 여기 온 것이죠. 또 그 비법을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렇죠. 일단 19년이면 아무래도 그 우리 시장이 좋았을 때, 나빴을 때 이런 걸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융위기부터 그러면- 시작해서. 네, 그럼 지금 너무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상황을 보셨을 때 어떤가요? 너무 아파요. 계좌도 왜 웃으세요? 아프고, 네. 마음도 아프고. 전 진짜 울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진짜 하세요? 실제 제가 번 모든 돈을 다 넣었거든요. 진짜요? 네. 언제 시작하셨어요? 고점에 넣었죠. 언제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한 1년? 고점에 넣었네요. 고점에 넣으셨네?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어떡하냐가 나오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잘 풀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시장 풀어주세요.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네네. 제가 네. 디피님의 영상을 봤는데 네네네.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가 있지? 그때 3월에 출연하셔가지고 네네네. 장기 투자로 구글, 넷플릭스 반반 사세요. 했는데 그죠? 네네네. 넷플릭스 뭐 40% 떡락 그렇죠. 40% 떡락. 어떡할까요? 가지고 계세요? 저요? 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인데? 네. 가지고 그러니까 뭐, 포지션의 크기는 모르겠지만, 네. 당연히 가지고 있냐의 여부로선 가지고 있고요. 네.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다들 기억을 못 하는 게, 제가 이때 똑같이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때 저는 이제 현금이 많은 상태라서, 이 남은 현금을 6개월 동안 나눠서 살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안 듣고 계셔. 지금 이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나눠서 사고 있었으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죠? 하지만 마이너스죠. 그럼 폭락하고도 한 번 더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나눠서 계속 사면서 지금은 좀 많이 현금 비중이 없어진 상태이긴 하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악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악플 쓰신 분 중에 이제 박 씨도 있던데 혹시 헷갈렸네. 제 채널까지 오셔서 누군가 악플을 쓰시던데. 오늘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장트러블 나셨다길래 바로 달려왔어요. 근데 그러면 네네네. 아직도 넷플릭스랑 구글 추천을 하세요? 물론이에요. 물론 저는 넷플릭스하고 구글 여전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넷플릭스가 구글 이전에는 한 10년 동안 구글과 아마존을 반반 사라. 라고 추천을 드렸던 거였고, 근데 아마존 대표가 바뀌면서 이제 아마존보다는 넷플릭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린 거긴 한데, 이 짧은 이 기간 동안 회사 내부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뭐 넷플릭스가 100명 감원했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100명 감원했다고.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넷플릭스가 떨어진 이후에 그 구독자가 떨어진 이유나 이런 것들도 사실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뭐 그런 다른 여건들도 분명히 있지만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가 많이 있긴 있고요. 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반반씩 투자하시면 괜찮을 거다. 적어도 인덱스보단 괜찮을 거다. 인덱스보다 나을 것이다. 그죠. 저는 네. 이제 항상 주식 초보자들 분께는 인덱스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근데 참고로 인덱스는 대한민국 인덱스는 아니에요. 네, 미국 인덱스. 미국 인덱스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그래도 개별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라 네. 아마 인덱스보다는 반반 투자하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는데. 아, 또 있어요? 네. 아, 내가 말만 하면 다 떨어지네. 비트코인을 아, 그죠.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 아, 그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하고 바로 25% 떡을 나.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요. 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네. 제가 비트코인을 2014년부터 봤거든요. 2014년부터 보고 나서 이 모든 급등장을 다 놓쳤어요. 네. 그때는 비트코인이 진짜 낮았을 때예요. 막 그때 20만 원, 10만 원 이때. 와, 그때 예. 샀으면. 그때 공부했을 때는 이거 사기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 하다가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그게 고점이었네요. 그럼 아직도 옹호를 하세요? 네, 옹호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항상 비트코인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투자 수단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네. 제가 투자한 그 대상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농장을 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쌀이 나오면서 매년 현금을 주고요. 뭐 빌딩을 산다라고 하면 거기서 임대료가 계속 나오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면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냐 투자가 아니냐의 기준을 딱 이걸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투자의 수단으로서는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옹호한 수단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느니 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어도 괜찮다. 현금의 대체제로서의 그냥 화폐로 화폐, 금 같은 형태로 비트코인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화폐의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니까 그죠. 조금은 그쪽으로 옮겨놔도 괜찮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그죠. 거예요. 근데 화폐의 가치랑은 비교도 안 되게 하락하네요. 화폐의 가치보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화폐 가치는 별로 하락 안 했는데 비트코인 엄청 하락하네. 근데 이게 제 컴플렉스예요. 제 컴플렉스가 뭐냐면 제가 지금 19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네. 제가 산 시점에서 30% 이하로 하락하지 않은 주식은 5개도 안 될 거예요. 제가 19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네네. 제가 딱 어떤 회사를 샀잖아요. 그럼 떡락한다고? 네, 거의 대부분 떡락해요. 19년 동안. 사기 전에 좀 알려주세요. 안 살라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저를 아니까 막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한 10분의 1만 사보고 떡락하면 나머지 10분의 9를 넣는다. 10분의 9를 넣으면 또 떡락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네. 그냥 이거는 견뎌야 된다. 나의 징크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냥 징크스가 아닌가. 그럼 하지만 견뎌냈더니 지금 1,300만 원이 수십억 원의 자산으로 그렇죠, 바뀌었다 그렇죠.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죠.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네. 변동성이 있겠지만 뭐 굳건하게 밀고 그죠? 나간다. 네, 장기적으로는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장기 아주 먼 훗날 또 다시 그렇죠. 네. 모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 훗날까지 가야 되나요? 자주 모셔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네네. 이번 주 진짜 최악의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그래도 마지막 거래에 좀 반등을 해줬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한번 빨간불 나와줬다고 그나마 웃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현재 네. 한국 주식 시장하고 미국 네네. 주식 시장 어떻게 네. 보시는지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완전 패닉 상태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주식시장이 뭐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국면은 분명히 아니다. 맞아. 단순히 제가 물려서는 아니에요. 분명히 물려서도 이런 평가를 내리겠지만, 네. 그냥 정말 이게 과연 이성적인 주식시장인가? 라고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기들이 항상 그 뒤에 너무 좋은 기회들을 마련해 줬잖아요. 네.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 사실 돈을 많이 번 가장 큰 이유는 폭락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분명히 지금도 이 시점이 뭔가 2, 3년 후에 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에 나왔을 때는 네. 이제 그때는 제가 살 주식이 없다. 적정평가와 고평가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달 전에 나왔을 때는 지금은 싼 주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적정 평가의 주식을 찾기 힘들다. 이제 뭘 사도 네, 뭘 사도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적어도 밸류에이션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뭘 사더라도 그냥 지금은 좋은 회사면 그냥 들어가도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뭐 지금 패닉 때문에 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오히려 지금은 적어도 뺄 시점은 아니지 않나. 네, 지금 빼기엔 나중에 너무 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아, 내가 빼면 오르니까. 그럼 맞아요. 아. 네, 빼실 때 꼭 알려주세요. 좀 더 넣게요. 네. 일단 시장을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근데 또 환율이 1,300원까지 치솟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뒤를 돌아보면 과거에 1,600원까지 갔던 때도 있다 막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방을 어디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 뭐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뭐 총을 들이대고 네. 너 2년 후에 환율이 1,300보다 위일 것 같냐 아래일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 전 당연히 아래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후에. 근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저는 상방도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는 이유에는 너무 당연한 게 있겠지만 지금같이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고 싶어 할 거고 네. 그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할 텐데 그게 사실 환율이 올라가는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지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네. 인덱스는 분명히 전고점을 뚫을 거예요. 무조건. 네.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업은 분명히 저점을, 그러니까 전고점을 무조건 넘을 거예요. 그 말은 외국에 있는 분들도 언젠간 다시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할 때가 올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랐다는 뜻은 네. 주식시장은 같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율로 환산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른 데들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그 주식시장이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저평가를 찾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때쯤이면 저는 다시 환율이 정상화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후에는 환율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뭐 주식시장도 패닉 상태인데 네. 지금 뭐 주식이 20% 떨어지는데 맞아요. 뭐 환율 10%가 뭐 장난인가요? 그 정도는 뭐 손해봐도 되죠. 그래서 사실 환율에 떨어지는 폭은 생각보다 작아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폭보다 지금은 환율이 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네. 그게 뭐 외국인들이 돈을 빼지 않는 이유는 안 될 것 같다. 라고는 생각하고 일단 있죠. 환율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나갈 이유는 없다.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증시가 다 몇십 퍼센트, 뭐 하루에 뭐 3%, 5%씩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 조금 더 올라갔다고 우리나라에 갑자기 투자할 일은 없을 거라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나중에는 충분히 정상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도 뭐 환율도 다시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다 좋게 근데 이게 평가를 하는 건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모으게 되고 이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사이에 어딘가쯤이 아닐까. 그 일단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면 있죠. 지금 이렇게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고민이 있으시니까 기도를 하시겠죠. 그렇죠. 고민이 있죠.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다음 장기는 뭘 팔아야 되나. 이게 워낙 이게 내려와서 더 넣긴 넣어야 되는데 이제 현찰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저도 운 좋게 저는 이제 올해 초까지 현찰 비중이 엄청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한 몇 년치 정도 생활비 빼고는 대부분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도 생활비는 남겨놔야 되니까. 그 장기 투자자니까 생활비 남겨놔야 되니까 이제 좀 더 들어가려면 전 또 레버리지를 싫어하니까 이제 팔 게 장기 정도밖에 없지 않나. 이제 콩팥 하나 정도 팔아서 이제 더 저점 매수를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현찰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장난으로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자면 지금 운영하는데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과연 얼만큼 오래 이거를 기다릴 수 있을까. 저도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난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는 이제 이 정도의 하락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락장을 겪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 코로나는 진짜 빨리 반등했잖아요. 맞아. 과연 이걸 하락장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렇게까지 빨리 반등하진 않았거든요. 그 전에 어떤 위기들도 다 반등하긴 했지만, 빠르게 반등하긴 했지만 이런 코로나의 속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 됐건 뭐 이런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됐건 이번 위기도 그렇게까지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네.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만 겪으셨을 거고 네. 그렇게 한두 달 내에 그 직전의 위기까지 회복하는 빠른 반등이 일반적이라고 여겨지신다면 혹시 지금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과연 그분들이 견딜 수 있을까? 만약 그분들이 견디지 못한다면 또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더 길게 가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나쁜 생각이 들고 이제 나는 그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동안 이제 넷플릭스에서 좋은 드라마가 좀 나와줘야 그걸 보면서 견딜 텐데 맞아. 네, 이게 좀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맞아. 저희는 거의 다 V자 반등만 맞아요. 봤는데 이제 네. 되게 큰 U자. 그죠. 이제 거의 L자에 가까운 U자. L자에 가까운 U자의 네. 반등을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V자가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 저희의 기대치는 U자여야 V자가 나오면 아 너무 좋다 맞아. 이렇게 말면 되고 이제 L자가 되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이런 하락장을 네네네. 아이고. V자 급등 그런 장만 겪으신 분들에게 네네네네. 어떻게 좀 견뎌라, 네. 뭐 어떻게 대처해라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쓰셨는지는 되게 중요해요. 레버리지를 쓰셨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레버리지를 웬만하면 투자에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하락장에서 부채를 썼느냐 안 썼느냐는 견딜 수 있는 심리적으로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그냥 레버리지를 안 쓴 사람이면 지금 주가는 내려왔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의 형태는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 몇 주, 네. 구글 몇 주, 막 이렇게 그 주식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 회사의 평가만 바뀐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평가가 제대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에 있어서 제가 쓸 돈이 아니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부채를 쓰신 분들은 맞아요. 사실 견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부채 쓰셨어요? 아니요. 공감을 하시길래. 예. 그래서 이제 부채 쓰신 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닌 분이라면 사실 저는 진짜 실질적으로 빨리 MTS를 지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지워야 되나? 네, 지워야 돼요. 지금 MTS를 보고 주가의 반등을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내가 주가를 보는 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1%라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매일 보겠죠. 네, 저는 정말 이러고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네, 저희는 최대한 잊고 결국 하락장은 견뎌야 하고 그죠. 견디려면 지워서 보지 말아라. 그죠. 그 그리고 말씀이시죠? 직장에 충실해야죠. 그냥 근로소득을 벌어라. 그죠. 목표를 네. 투자에서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의 목표에서 네. 잠깐 동안은 이제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이사가 되겠다. 대표가 되겠다. 내 몸을 바쳐 일하겠다. 민트현 님도 이 채널을 장악하겠다. 김 작가님 TV를 내가 장악해. 내 민트현 TV로 바꾸겠다. 바꾸겠다. 네, 이런 느낌으로 직장 생활에 올인을 하는 게 네. 오히려 멘탈에 더 좋지 않나.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까지 하락장 할 때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김 작가님한테 네. 뭐 먹을 때마다 장 트러블 나라고 그렇죠. 계속 섞어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좀 썩은 회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좀 갖다 드릴게요. 근로소득이 네.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저같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네네네. 진짜 잘 견딜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근로소득이 생기면 네네네. 이걸 물을 타야 되는지 네네네. 제가 가진 종목을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종목에다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괜찮은데 이게 저희가 주식을 살 때의 가장 큰 근본은 내가 원래 뭘 갖고 있었는지는 잊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샀을 때 내가 산 것과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내 심리적으로만 좀 편한 거야, 물타기는. 근데 수익률로만 봤을 땐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싸고 가장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회사다라고 하면 물타는 게 정답인 거고 네. 아니면 새로운 걸 투자하는 게 정답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할 때
이제 심리적으로 물 타는 게 좀 속이 편하거든요. 맞아요. 네. 조금 내려가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 살 때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하셨어야 돼요. 예, 이게 처음 살 때 내가 진짜 이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사셨어야 지금 같은 때 물타기를 할 때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되게 애매한 시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일 좋은 회사 사세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팁을 드리자면 최근에 많이 떨어진 회사가 반등할 때 조금 더 많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겠죠. 낙폭이 과대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빨리 올라온다. 네. 근데 이제 그것 역시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낙폭이 과대해서 망하는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 고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사를 하실 필요는 있죠. 아, 네. 일단 물린 주식 있으시잖아요. 아, 당연히 있죠. 지금 그럼 뭐 어떻게 그냥 기다리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사기 전부터 네. 좀 조사를 나름대로는 많이 한 스타일이라 저는 이제 물타기에 매진하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거 사라 그러고. 네, 아니, 나는 새로운 거를 사는 것보다 물타기가 더 좋아. 아, 네, 왜냐면 나는 기존에 가장 괜찮았던 회사를 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물타기에 매진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좁혀가고 있어요. 아, 이제 뺄 거 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반등을 할 때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게끔. 예, 이게 분산이 될수록 수익률은 반등할 때 수익률은 낮아지고 네. 좁혀질수록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잘만 선택한다면 네. 아니면 이제 남들 올라갈 때 나만 밑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잘만 선택한다면 네. 예,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거라서 우린 다 희망회로 돌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분명히 내 건 잘 될 거예요. 지금 포트를 조정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올라갈 때 네네네. 뭐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 건 안 오를 수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업종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저는 IT 기술주의 낙폭은 진짜 과대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IT 쪽을 좋아하던 사람이라 네. 이제 이제 IT 쪽을 자주 보면서 이제 느끼고 있는 거지만 제가 뭐 굳이 구글과 넷플릭스를 추천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네, 그냥 저 원래 IT주를 좀 좋아했었고 근데 진짜 폭락 중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진짜 폭락 중인데 이 폭락이 과연 지금은 근데 모든 회사가 다 폭락 중이라 뭐 적정 가치보다 떨어졌다라는 건 의미가 없지만 적정 가치보다 얼마나 아래 있냐는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래 있는 폭이 IT 기술주들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확실히 많아 보여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IT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잘 보실 필요는 있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유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뭐 이자율이 됐건 뭐가 됐건 분명히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애들과 비슷하다면 사실 그거는 낙폭 과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적정 주가를 찾아간 거죠. 그죠. 네. 5년 전부터 지금의 주가를 일직선으로 여러 산업의 섹터를 그려본다고 했을 때 네. IT 낙폭 과대한 회사들 중에서도 일직선으로 구했을 때 여전히 다른 산업들보다 우상향하고 있는 회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회사는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좋은 기업들은 이 일직선으로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 기업이 좋은데 이 IT 기술이 낙폭 과대된 거에 따라서 더 낙폭 과대가 된 것 뿐이라서 이런 회사들을 살 때는 분명히 저는 반등을 할 때 다른 회사들보다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다 그거 보고 그죠. 얘는 좀 내려와 있다 하면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골라라. 그죠. 한 3년 전, 5년 전 그때부터 한번 선을 그어보는 거죠. 네. 네. 근데 대부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 IT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네네. 말인데 네네. 그럼 IT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다. IT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 주식을 주식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끝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주식을 그냥 회사로 보는 사람들에겐 이 방금 말씀하신 질문은 어떤 질문과 똑같냐면 너 앞으로 핸드폰 안 쓸 거니? 네. 너 앞으로 배달 주문 안 할 거니? 앱 안 쓸 거니? 이런 질문과 비슷해요. 아, 이 질문에 있어서 난 앞으로 점점 더 앱을 안 쓸 것 같다라고 대답한다면 IT의 시대가 끝났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 작가님 같이 40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 같이 30대들은 알죠, 저희는. 그러니까요. 이런 뭐 IT 익숙하잖아요. 예, 이런 IT들은 앞으로 더 많이 쓰게 될 거고. 예, 저희의 생활 패턴에서 IT의 비중이 증가되는 게 멈추지 않는 이상 IT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증가되면 증가되고 있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IT의 시대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물린 주식 있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IT를 들고 있으면 가지고는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IT를 들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IT라고 다 똑같은 IT는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그 중에서도 이상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근데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그냥 IT 대형주를 갖고 있다. 네. 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안 좋은 종목들은 그대로 내비두고 새로운 종목을 현금으로 사야 하는 거예요.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폭락장일 때 제가 하는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보통 주식을 한 몇 종목 하고 계세요? 한 200개 하나요? 백화점. 아, 진짜로? 진짜. 아, 한 20몇 종목. 아, 진짜로? 전문가, 이게 지금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20 몇 개 다 뭐예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아, 종목명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 업종에 대해서도. 아, 진짜로? 네. 아, 너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보통 이제 한 5개에서 10개 사이?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5개에서 10개 사이를 투자를 하더라도, 모든 회사가 다 나한테 1순위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떤 회사는 저는 너무 좋아서 샀음에도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이거 맞나? 아, 맞아. 싶은 회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럴 때가 그런 회사들을 정리하기 되게 좋은 시기예요. 아. 왜냐면 보통 때 평균적일 때는 되게 애매해서 이걸 정리해야 되나 마나 이게 되게 애매한데 지금같이 폭락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10개다라고 했을 때 애매한 게 2개가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럼 걔가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를 팔고 이 애매했던 거 팔고 더 많이 떨어진 애를 사는 거야. 이 손실은 그냥 과감하게 아, 그죠. 버려버리고요. 당연하죠. 왜냐면 더 많이 떨어진 애를 샀는데 이 더 많이 떨어진 애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땐 더 확신도 큰 회사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견딜 수 있고 최근에 더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의 판단만 맞다면 상승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이제 열심히 본다고 하더라도 되게 애매한 회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하고 나면 그런 회사들을 한번 이렇게 물갈이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되게 좋은 시기다. 내가 봤을 때 좀 애매한 회사들은 네.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과감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낙폭과대가 일어나면 일어났을수록 반등할 때 더 좋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렇게 그 상승장이 다시 올 때는 그 상승장에 맞는 섹터나 네. 예를 들면 그게 뭐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옮겨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이 조금씩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걸 잘 보는 방법은 있나요? 없어요. 네. 그걸 잘 보는 방법 없고 상승하는 애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좀 빨리빨리 조정하면 되게 좋아요. 네. 왜냐면 이 낙폭과대 이후에 상승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폭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승을 할 때 나머지 애들이 생각보다 잘 안 올라요. 이 상승 주도하는 애들이 좀 교차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좀 자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차적으로 오르는 거에 비중을 조금씩만 더 실으면 제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 반등을 할 때 어떤 회사들이 보통 많이 반등하느냐를 좀 자세히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많이는 조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정했을 때 수익률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가 됐건 예전에 뭐 금융위기가 됐건 이런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방법들을 좀 써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수익률을 좀 많이 견인해 주긴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갖고 있던 회사들을 좀 많이 줄이면서 애매했던 것들에서 확실한 쪽으로 옮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등을 뭐가 먼저 하려나? 뭐 그거를 그냥 뭐 여론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냥 주가로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도 그냥 계속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아, 내가 가진 것 중에 애매한 거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렇죠. 훨씬 많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그렇죠. 조정하자. 네, 이게 급락장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이다. 그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금 비중은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현금 비중 있으세요? 없죠? 뭐 그래서 지금 일하러 왔죠? 네. 뭐 고민할 거 있나요? 네, 현금 비중은 우리 없어요.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있을 거야. 아, 지금까지 안 사셨으면, 맞아. 네, 지금까지 안 사셨으면, 진짜. 지금부터 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많이 없어. 그러면은 하방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방이 더 뚫릴 수는 있겠지만, 네네. 예를 들면 지금보다 뭐 1, 2년 후에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높은 금액을 베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2, 3년 후에 예, 절대 없지 않을까? 절대까지 말하면 좀 애매하지만. 네, 또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2, 3년 후에 불러주시는 건가요? 네,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도 예.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건 그죠? 확실하다 예. 이런 말씀. 많이 내려와 있다.